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디올류 산타페 풀체인지입니다. 이번 신형 산타페는 구형 대비 커진 차체와 넓어진 공간이 장점인데요. 근데 디자인 호불호에 신형 소렌토까지 시기적 악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산타페 풀체인지와 소렌토 페이스 리프트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디자인을 살펴보면 산타페 풀체인지는 주간주행 등과 헤드램프를 일체형으로 바꾸면서 그랜저와 소나타식의 심리스 호라이즌 타입으로 연결시켰습니다. 반면 소렌토 페이스 리프트는 세로형 헤드램프의 턴 시그널 도입으로 캐딜락 같은 이미지를 주고 있습니다. 범퍼의 경우 산타페는 H 형상을 라이트 배치에 이어서 한 번 더 배치하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너무 강조가 되어서 그런지 아직까지는 조금 거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흡사 한솥 도시락 같다는 말도 있어요. 아무튼 중앙부에는 액티브 에어 플랫과 언더바디 패널이 적용이 되면서 연비가 구형 대비 0.2km 정도 좋아졌습니다. 다음으로 신형 소렌토는 범퍼 디자인에 디테일을 소량 추가했는데요. 근데 이거는 구형 디자인이 워낙 잘 나왔었기 때문에 이해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산타페의 트림별 디자인 차이로는 지금 보시는 최고 트림 캘리그라피를 기준으로 중간 트림인 프레스티지부터는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지만 기본 트림인 익스클루시브에서는 MFR 타입의 LED 헤드램프가 적용이 되고요. 라디에이터 그릴 등의 디자인 차이는 없습니다. 전용 디자인은 캘리그라피에서만 적용이 돼요. 그 외에 캘리그라피 전용 디자인으로는 블랙 하이그로시 클레딩과 디에로 몰딩 그리고 블랙 잉크를 선택하시게 되면 엠블럼과 휠이 블랙 컬러로 변경이 됩니다. 고급감은 확실히 캘리그라피가 좋아 보이긴 해요. 측면 디자인의 경우 산타페는 기존 곡선 위주의 도심형에서 오프로더스러운 각진 타입으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오버핸더 느낌도 나는 게 살짝 딥핸더 같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중앙부 벨트 라인은 심플한 편이고요. 상단 루프렉의 형상 개선과 도어 글래스 두께 증강, 그리고 흡음 타이어 사용으로 전반적인 정숙도도 향상을 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최초 시승기 때 보니까 막 드라마틱하게 와닿지는 않았어요. 아무튼 잠시 후에 시승하면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으로 소렌토 페이스 리프트는 구형 대비 특별하게 달라진 부분은 없는데요. 참고로 휠 구성은 산타페가 기본 18인치, 프레스티지에서 옵션을 추가하면 20인치가 들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캘리그라피에서는 지금 보시는 21인치 전용 휠이 들어갑니다. 소렌토도 기본 18인치에 옵션인 20인치와 그래비티 전용인 20인치 휠이 있고요. 휠 디자인은 산타페는 심플한 편이고 소렌토는 조금 독특한 편인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번 산타페 풀체인지에서는 차박 생태계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먼저 히든 타입 어시스트 핸들, 이걸로 루프 접근성이 강화가 되었고요. 안 쓰실 땐 도어를 여시고요. 여기를 이용해서 잠그시면 됩니다. 그리고 안쪽에를 보면 플라스틱 재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녹슬지 않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트렁크를 열어보면은 용량은 725리터로 소렌토보다 20리터가 넓습니다. 그리고 열림 각도도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폴딩을 해보게 되면은 전동식으로 폴딩이 되고요. 평탄화도 굉장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렇게 타봤을 때 앉아서 허리를 꼿꼿이 다 폈는데도 머리 공간이 여유롭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들어가서 누워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렇게 누워보더라도 평탄화가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특히 이런 뜨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차박할 때 별도의 그런 용품 없이 그냥 매트 하나만 깔아도 충분히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외에도 신형 산타페에서는 전용 루프탑 텐트와 일체형 루프박스가 출시가 되었고요. 반면 소렌토의 경우에는 차박용품은 러기지 네트와 토우위치 같이 적재나 견인 관련 액세서리가 많은데요. 즉 성격이 아주 살짝 다르다는 점, 이 부분은 용도에 따라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 신형 산타페의 후면부는 호불호가 상당한데요. 특히 낮게 깔린 리어 램프 때문에 시인성이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이는 넓은 테일게이트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기술적인 이유야 그렇다 치더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불편이 예상이 됩니다. 신형 소렌토에서도 리어 램프가 연결되면서 후진등이 약간 내려갔는데요. 아무튼 너무 저단형 램프는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자, 드디어 실내입니다. 이번 산타페 풀체인지의 실내 컬러는 지금 보시는 블랙 원톤을 비롯해서 그레이 투톤,
피칸 브라운 투톤, 라이트 베이지 투톤까지 총 4가지입니다. 여기서 블랙과 그레이 투톤, 라이트 베이지는 필러 컬러가 그레이가 들어가고요. 피칸 브라운 투톤에서는 블랙이 들어갑니다. 소렌토는 총 3가지이고요. 필러 컬러는 모두 블랙으로 통일돼요. 인테리어는 일단 기존 분리형이었었던 디스플레이가 일체형 커브드로 바뀌면서 크기도 12.3인치로 늘어났습니다. 공조 패널도 터치 타입의 다이얼 인디케이터로 바뀌었고요. 특히 위쪽에 이 디지털 센터 미러는 팰리세이드급의 고급 옵션입니다. 앰비언트 라이트의 범위는 도어 트림부터 디스플레이 하단, 대시보드, 조수석 수납판까지 확대가 되었습니다. 직접 보면 발광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다음으로 신형 소렌토 역시 일체형 커버드 디스플레이의 송풍구도 수평형으로 바꾸면서 마찬가지로 앰비언트 라이트 범위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전반적으로 소렌토는 산타페에 비해서 조금 더 마일드한 느낌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납면에서 기어 노브가 칼럼식으로 바뀌면서 센터 콘솔에 조금 더 여유가 생겼는데요. 대용량 컵홀더와 양방향 글로브 박스, 이게 참 편리하고요. 대시보드 수납함, 여기에 캘리그라피에서는 살균 기능도 추가가 됩니다. 다음으로 2열을 보면 산타페와 소렌토 모두 기본 5인승에 6, 7인승은 옵션입니다. 현재 시승차는 7인승이고요. 6, 7인승을 넣게 되면 3열 시트와 후속 에어컨 조절 장치, USB C타입 단자 등이 추가됩니다. 특히 2열 시트의 경우 이전 모델에서는 수동밖에 없었는데요. 이번에는 6인승 한정으로 전동 시트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다만 전진 후진은 여전히 수동입니다. 크기의 경우 산타페는 이전 모델 대비 전장과 전고는 45mm, 휠베이스는 50mm가 늘어났습니다. 신형 소렌토와 비교 시 전장과 전고는 산타페가 약간 크고요. 전폭과 휠베이스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앞뒤 공간을 최대로 확보를 하였을 때 레그룸은 제 기준으로 2뼘 반이 나오고요. 헤드룸은 주먹 2개가 나옵니다. 이외에 6인승에서의 윙타입 헤드레스트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얼마냐? 이번 신형 산타페는 2.5 터보에서 평균 298만 원,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점 평균 324만 원이 올랐습니다. 소렌토는 2.5 터보에서 평균 189만 원, 하이브리드는 세제 혜택점 평균 171만 원이 인상되었는데요. 산타페는 풀체인지, 소렌토는 페이스 리프트인 만큼 산타페의 인상률이 더 높은 편입니다. 다만 소렌토는 기존 시작 트림이었던 트렌디를 삭제해서 실질적인 시작가가 500만 원 가까이 올라갔다는 거, 확실히 접근성이 더 안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번 D-올류 산타페 풀체인지는 더 뉴 페이스 리프트 때보다 인상률이 낮습니다. 요거는 가령 풀체인지 때는 파워트레인과 플랫폼 같이 성능 사항이 바뀌고 페리 때는 디자인과 옵션이 바뀐다고 한정하였을 때 실질적인 풀체인지는 더 뉴 때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신형은 오히려 페이스 리프트에 가까운 것 같기도 합니다. 아무튼 요 가정을 소렌토와 비교해보면 두 차량의 인상폭 차이는 100만 원 남짓입니다. 즉, 디자인을 모조리 갈아엎은 산타페냐, 아니면은 디자인을 소폭 바꾼 소렌토냐, 요런 식의 접근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현재 D-올류 산타페는 중간 등급인 프레스티지에 크리미 화이트 펄, 빌트인 캠 2, 디자인 플러스 1을 추가해서 3,976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가급적 4천만 원 이하에 끊으시려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소렌토 페이스 리프트 역시 중간 등급인 노블레스의 스노우 화이트 펄, 스타일, 드라이브 와이즈를 추가해서 4,073만 원에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산타페는 주차 편의 옵션이 없다는 게 단점, 소렌토는 빌트인 캠 2가 HUD와 묶여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옵션상 우열에서는 산타페는 소렌토 대비 빌트인 캠 2와 인조가죽 내장재 및 앰비언트 라이트 등 실내가 우위이고요. 소렌토는 드라이브 와이즈에 포함된 차로 변경이나 회피 조향 보조 등 에이다스의 고도화가 장점입니다. 다만 이 차이가 100만 원이라는 거, 그리고 산타페는 기본부터 고속도로 주행 보조나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가 들어가고요. 아니면은 79만 원짜리 현대 스마트 센스로도 보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소렌토는 선택 옵션으로 탈만하게 만들면 산타페보다 비싸진다는 맹점이 생깁니다. 마지막으로 성능을 보면 산타페와 소렌토 모두
동일한 플랫폼에 동일한 파워트레인입니다. 즉, 구동 방식을 비롯해서 마력 토크까지 동일하다는 뜻인데요. 다만 디자인 차이로 인해 연비는 산타페가 소렌토 대비 0.2km 정도가 높습니다. 근데 이 차이는 연간으로 봐도 약 6만 원 정도 차이니까 큰 건 아닐 것 같고요. 하이브리드 역시 기존과 동일하지만 모터 출력이 소폭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것도 두 차량 모두 동일해요. 마찬가지로 연비면에선 소렌토가 15.7km로 산타페는 아직 공개 전이긴 하지만 가솔린 케이스를 적용해 본다면 소렌토 대비 0.2km에서 0.3km 정도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도 연간 3만 원 차이예요.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디올류 산타페를 타고 주행 중입니다. 이번 신형 산타페에서는 정숙도와 승차감 향상을 위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도어 글라스 두께가 증가되면서 기본부터 윈드실드와 1열에는 이중 접합 유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일체형 사출 구조 글라스 런으로 외부 단차도 줄였다고 합니다. 이 단차가 줄어들게 되면 풍절음 개선에 도움이 되긴 해요. 그리고 후방 스포일러도 와류를 줄일 수 있게 엣지를 살짝 줬다고 하고요. 로드 노이즈를 줄이기 위한 분리형 패드도 도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요거는 차 바닥의 강철판 위에다가 소음을 막아주는 카페트, 이게 원래 조금 두껍고 약간 딱딱한 소재긴 한데요, 플로어 패널에 완전하게 밀착이 되지 않으면 그 사이로 들어오는 소음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그 사이로 들어오는 소음들을 막기 위해서 얇은 소재를 추가해서 삐집고 들어오는 소음 진동을 좀 줄여줬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지 체감상 전반적인 정숙도는 좋은 편인 것 같긴 합니다. 특히 풍절음 차단은 꽤 우수한 편이에요. 근데 이 로드 노이즈 면에서는 조금 와일드하게 느껴지는데요. 오늘 데시벨 측정은 창문 쪽과 플로어 쪽을 나눠서 해보겠습니다. 시속 80km 기준으로 창문 쪽을 측정해보면 그리고 플로우는 센터 콘솔 쪽으로 측정해 보겠습니다. 요 정도가 나옵니다. 확실히 체감 소음과 수치적 차이는 있지만 액티브 로드 노이즈 캔슬링 요런 거라도 있었으면 조금 더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번에는 승차감입니다. 이번 디올류 산타페의 승차감 개선 기술로는 첫 번째로 주파수 감음형 쇼겁-쇼버입니다. 이게 보통 큰 충격이 발생될 땐 저주파가 발생되고요, 짜잘짜잘한 충격에서는 고주파가 발생이 되는데요, 이 주파수를 쇼버에 입력해서 저주파일 땐 부드럽게 충격을 받아주고요, 고주파에서는 조금 단단하게 받아주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즉, 노면 상황에 맞춰서 반응을 해준다 라는 건데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이드로 부시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부시 내부의 유체가 충격 정도에 따라서 이 감쇄를 다르게 반응해 준다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전륜 범프 스토퍼 길이를 늘리면서 충격 흡수제의 길이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아무튼 기술 포인트가 많아요. 일단 제가 최초 시승 때부터 거의 일주일 정도 타보면서 느낀 점은 지금처럼 잘 포장된 도로에서는 승차감이 우수한 편입니다. 근데 이렇게 방금처럼 다리 홈이나 크랙이 있는 곳에서는 노면을 좀 많이 익는 편인데요, 그래도 잔여 진동은 거의 없어요. 근데 방지턱 같이 좀 큰 굴곡을 넘을 때에는 북신하게 받아주는 편인데요, 특히 첫 충격에서는 낙폭이 크기 때문에 이게 출렁거림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승차감 조성 기술들의 반응 속도가 생각했던 것보다 느리다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충격부터는 적당해지긴 합니다. 다만 현재 21인치 휠 사양을 시승 중인데요, 제 소감은 21인치 한정으로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잘한 요철 구간에서의 충격 감쇄는 타이어 폭 파이가 크기 때문에 승차감이 중요하시다면 21인치 휠은 지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가속감입니다.
신형 D-올류 산타페는 더 뉴 산타페와 동일한 세타3 2.5 가솔린 터보 엔진의 습식 DCT 8단 조합인데요. 더 뉴 2.5 시승했을 때를 생각해보면 타면 탈수록 뭔가 괜찮은 차였다라는 기억이 있습니다. 다만 신형은 공차 중량이 최대 140kg 정도 무거워지면서 최소 동일한 성능감을 유지를 하려면은 엔진 매핑이나 아니면은 변속 로직 변경 같이 세팅을 조금 바꿔야 되는데요. 어떻게 달라졌는지 밟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꾸고 저속에서 고속으로 불악셀! 얍! 오! 초반부터 디젤차 같이 토크감이 진득하게 느껴집니다. 속도가 금세 올라가고, 야, RPM 6000에서 딱 변속이 되면서 고단을 최대한 아껴주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고속 한계치가 훨씬 좋아졌습니다. 더 뉴보다 더 잘 나가는데요. D-올류 산타페는 5800rpm에서 281마력, 1700부터 4000rpm에서 최대 토크인 43토크를 발휘합니다. 수치는 더 뉴 때와 동일하지만 변속 로직에서는 고단, 이 탑기어를 최대한 아껴주면서 고속 한계치를 높인 것 같은데요. 그리고 약간의 변충이 있었던 이 DCT 8단도 지금 이렇게 다시 한번 밟아보면 일단 뭐 일주일간 타고 다니면서 특별한 변속 충격은 크게 느끼지는 못했었습니다. 자동 변속기처럼 굉장히 부드럽게 반응을 해요. 전반적으로 더 뉴에 비해서 과속감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소렌토와 비교를 하자면은 소렌토도 워낙 잘 나가는 차량인 만큼 가속감은 거의 비슷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자, 이렇게 D-올류 산타페 풀체인지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신형 산타페의 에어백은 센터 사이드 에어백 포함해서 총 10개이고요. 충돌 테스트는 신차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참고로 동일한 3세대 플랫폼인 소렌토를 기준으로 보면 우리나라 K&K 기준 90.1점으로 1등급, 미국 IHS 기준으론 2022 탑 세이프티 픽을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도 현재까지는 없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어색한 후면부 디자인과 범퍼에 위치한 후면 방향지시 등의 시인성 문제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씨의 총평, 신형 산타페 어떻냐? 일단 4천만 원 예산으로 차를 고른다면 저는 소렌토보다는 산타페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원래 전통적으로 소렌토는 산타페 대비 저렴한 접근성이 강점이었는데요. 근데 기본 트림이 상향이 됐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산타페는 기본 구성을 높였습니다. 인기 조합만 보더라도 거의 비슷한 수준 또는 산타페의 약 우세가 보이는데요. 즉, 이럴 땐 아예 티나는 신차가 더 좋고, 특히 실내 공간에 고득점을 주면 소렌토가 오히려 비싸게 느껴집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